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01년 미국의 한 월마트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하였고 범인으로 리처드 존스라는 청년이 체포됩니다. 피해자와 목격자가 긴 머리를 뒤로 묶은 밝은 피부색의 히스패닉계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증언을 하였고 그 외모와 똑같은 생김새로 바로 용의자가 되었던 건데요. 존스는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각에 여자친구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와 목격자는 그를 범인으로 확신하였고 이미 전과도 있었기에 그는 19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는 동료 재소자들로부터 본인이 리 가모스라는 남성과 똑같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데요. 존스는 미 인권단체인 이노센스 프로젝트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 단체가 추적을 한 끝에 아모스가 진범임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범과 그의 사진을 보면 너무 똑같아서 구별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머리 모양까지 거의 비슷하여 완전 똑같은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는 무죄 판결을 받고 17년 만에 풀려났는데 캔자스주를 상대로 약 12억 원의 보상금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진범인 아모스는 공소시효 만료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비슷하게 쉘든 토마스라는 남성은 2004년 브루클린에서 일어난 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는데 바로 유죄 판결을 받아 25년형을 선고받는데요. 경찰이 목격자들에게 6명의 남성 사진을 보여주며 지목하도록 했었는데 목격자들은 한 명을 지목하며 그의 이름이 쉘든 토마스라고 하였고 경찰은 그런데 이름만 갖고 다른 사람인 쉘든 토마스의 집에 가서 그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범인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던 건데요. 그는 사건 당일에 브루클린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항의했지만 먹히지 않았고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춘재 사건의 진범으로 잘못 물려서 약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분이 있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살인의 추억에 나왔던 것처럼 3, 4일을 안 재우고 그냥 쓰라고 하면 받아쓰고 지장 찍으라고 하면 찍으면서 누명을 썼다고 하는데 이춘재가 잡히면서 그때서야 누명을 벗었고 무죄를 선고받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약 4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공장에서 일을 하며 다른 재심사건 피해자들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장학회를 설립했다고 하네요. 이번엔 이렇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한 마녀 사냥과 누명을 썼던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햄최몇 사건입니다. 살다가 햄최몇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햄버거 최대 몇 개의 줄임말로 보통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햄최몇 하고 묻곤 하고 뉴스 기사의 제목에서도 종종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햄버거 7개를 주문한 고객에게 직원이 햄최몇이라고 영수증에 써서 엄청 욕을 먹기도 했었는데요. 그 시초는 이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한 여중생이 대구 살고 16살에 친하게 지낼 사람을 찾는다며 본인 사진을 올린 글이었는데 거기엔 햄버거 최대 몇 개 드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달렸고 미친 거 아니냐며 욕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캡처가 널리 퍼져 나가면서 사람들은 햄최몇으로 줄여 이야기했었는데요. 하지만 진짜 그 사진 속 주인공이 등장해 본인은 글을 올린 적이 없으며 사진은 도용당한 것이라고 밝히는 글을 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또 공깃밥 최대 몇 그릇 같이 조롱을 하는 글들을 남깁니다. 그러자 사진도용 피해 학생은 모든 걸 해탈했다며 그래 나 예쁘다라고 하더니 옛날보다 예뻐지지 않았냐며 본인 최근 사진을 또 올리기도 하고 햄최몇 창시자를 잡으러 간다면서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햄최몇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또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누군가가 했던 주작으로 당사자가 다시 한번 긴 글을 남겼는데요. 여태까지 햄최몇이라며 올라온 사진들은 본인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여 쓴 것들이었고 햄최몇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너무 힘들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햄최몇을 사칭했던 계정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햄최몇만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햄최몇을 사용하고 있기도 한데 롯데리아에선 햄최몇 팩이라며 이렇게 현수막까지 걸었다가 그 당사자가 롯데리아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항의 전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햄최몇이라는
라는 표현은 사용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다음은 김포 어린이집 교사 사건입니다. 2018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김포의 한 맘카페엔 도와달라면서 지금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견학을 왔는데 남자아이를 덩치 있는 선생님이 확 밀쳐서 넘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모르는 척 하다가 계속 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이를 일으켜서 안아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래서 일단 여기에 올리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라며 다른 아이들한테도 막 짜증내듯이 툭툭 밀치고 있다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 글은 다른 맘카페 회원이 또 그대로 옮겨 올렸고 점점 캡처되어 굉장히 많은 곳에 퍼져나가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집니다. 실제로 112 신고까지 들어와서 경찰들이 교사들을 찾아갔다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아이의 친척이라는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우리에겐 소중한 아이라는 제목으로 선생님이 돗자리 흙을 털 때 아이가 선생님에게 안겼는데 선생님이 아이를 밀쳐 나뒹굴고 있는데도 흙털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면서 엄마들이 뭐라고 했다며 해당 어린이집의 이름까지 공개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본 건 아니라고 하면서 10여 명의 사람들에게 들었다고 하며 이 사건이 본인 조카의 일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날씨도 추웠는데 밀쳐져 마음까지 추웠을 조카를 생각하면 심장이 조여든다며 글을 마무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속상하다며 해당 교사를 비난하였고 해당 어린이집을 기억해 두겠다면서 속상하다는 분도 나타나고 근무한 선생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당 교사가 해고 처리되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계실 거라며 그분들에겐 송구한 마음이라며 뭔가 선생님들을 위하는 척 글을 쓰기도 하는데요. 해당 카페의 회원들은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 항의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해고된 교사가 다시 한번 어린이집을 찾아와 해명을 했지만 그 친척이라고 글을 썼던 이모는 계속해서 항의를 하였고 아예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날 새벽 결국 그 교사는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돗자리를 정리하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안아달라고 졸랐고 청소 중이라며 제지를 하는 과정에서 밀려 넘어진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아이의 학부모에게 사과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했지만 그 이모가 계속 항의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에게 물을 뿌리고 무릎을 꿇게 만들기도 하였고 맘카페의 운영자가 이모의 글을 삭제하자 그 글을 지우지도 못하도록 막았다고 하는데 그 교사는 물론 원장과 부원장까지 모두 이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해당 교사에게 아이를 맡겼던 한 학부모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다며 엄마보다도 아이가 더 좋아하는 선생님이었다는 글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결국 해당 교사의 어머니가 그 이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혀 수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모에게 경찰이 출석을 요청해도 건강 악화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출석 연기를 요청하였고 경찰은 아예 네이버를 압수수색하여 맘카페 회원들의 아이디도 확보하게 됩니다. 신상유포 의심 아이디 총 6개의 신원을 확인하였고 그 회원들은 모두 기소 의견으로 입건되었는데 이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맘카페 회원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게다가 그 아이의 학부모라는 사람은 아이의 몸에 멍이 있었다며 원장과 부원장을 고소까지 했다고 하는데 끝까지 본인 잘못을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건 이후로 맘카페에 대한 비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자 이후로 맘카페들도 자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세상엔 맘카페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카페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올해 3월 한 부동산 카페에선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월 말 김포의 한 도로에선 포트홀 보수 공사를 하였고 그로 인해 김포로 진입하는 도로가 정체되었다고 합니다. 한 부동산 카페에 이런 공사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며 김포시는 이를 이따위로밖에 못하는 거냐면서 시청에 강력 항의해야겠다는 불평 불만 글이 올라왔는데 어떤 분이 해당 공무원의 이름을 공개하며 그 주무관은 퇴근했다고 하자 누군가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이름
이름과 부서,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면서 멱살 잡고 싶다는 글을 남겼고, 이 신상을 본 사람들이 항의성 민원 전화를 넣겠다고 하더니 진짜로 전화를 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밤 12시에 전화해서는 퇴근했냐며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 공무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해당 카페 운영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사과의 글을 남겼고, 마녀 사냥인지 인지 못했다는 변명을 했었는데요. 카페 회원들 역시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댓글을 남겼는데, 가장 어이가 없는 점은 포톨로 인해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긴급 보수 조치에 나섰다가 왜 포톨을 보수해서 길을 막히게 하냐는 항의를 받아 결국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든 결국 민원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데요. 심지어 해당 공무원은 퇴근을 한 것도 아니었고 새벽 1시까지 현장에 있었다고도 하네요. 이런 거 보면 세상은 변한 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